도리 짝짝 곤지곤지 잼잼 도리도리 짝짝 곤지곤지 잼잼 도리도리 짝짝 곤지곤지 잼잼 도리도리 짝짝 곤지곤지 잼잼. 자, 그러면 노후 대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상대방하고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은 계획을 잘 세워서, 그 다음에 준비를 잘 해가지고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는 뭐라 했습니까? 최고수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최고수를 만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잘 모른다는 거죠. 잘 아시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죠? 최고수를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인생의 끝이라는 거죠. 왜냐 하니까 벌이 화장실 가는 사람을 따라가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뭐뭐 있어요? 예? 화장실에 똥만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부자를 따라가니까 뭐가 있다고요? 부자 집에 돈만 있더라는 거지. 또 행복한 사람 집에 따라가니까 그 집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지금 만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인연과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는 결정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부자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분들은 모든 시간을 정말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보내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 자기가 하면은 즐겁고 신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최고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과만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내가 실질적으로 모르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계획을 세웠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 따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분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그분 닮아가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최고수를 만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이자 끝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수를 어떻게 만나느냐? 두 분을 만나는 거예요. 두 분을. 한 분은 돌아가신 분 중에는 검증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우리 성인들이 계시잖아요. 성인들. 그런 분들은 다 검증이 됐잖아요.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 그 다음에 지금 살아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가장 최고수에 있는 분을 만나시라고. 그러면 그분한테 묻고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선지식이다. 그 다음에 뭐 스승이다. 요즘은 멘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각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면서 준비하고 대비를 해서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최고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를 붙잡아서 최고수를 만나더라도 최고수는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가치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잠재 능력을 알아서 자기 자신을 리드할 수 있는 리드자, 지도자로 안내를 또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고수를 알아보는 방법은 최고수는 정말로 상대방을 정말로 자기하고 똑같이 보는가, 아니면 자기보다 더 낮게 보는가, 아니면 자기보다 더 우월하게 보는가.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그거 쉽고 간단해 이렇게 이 말을 하는지, 또 아니면 쉽고 간단하다고 하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지, 이런 걸 가지고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최고수라 하는데 만났는데 그거 어려워, 어려운 게 그거 간단하게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어려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최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말로는 보면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행동을 안 한다, 이것도 최고수 아니에요. 그리고 스승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최고수가 어떤 분이 최고수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첫 번째는 쉽고 간단하다는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쉽고 간단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네가 최고수다, 그 다음에 네 안에 최고수가 있다, 그리고 네 안에 무한한 가능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무조건 내 말만 들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무조건 내 말만 들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최고수 아니에요. 그리고 돈만 가져오면 된다 하는 사람은 최고수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자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기 자신의 잠재 능력을 알고, 자기 자신을 먼저 리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것이 또 노후 대책의 한 방법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예.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먼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 자신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1억? 자기가 자신의 가치가 1억 정도 된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100조? 이렇게 돼. 100조. 왜? 하얀 100조. 뜨다니는 100조. 100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00조가. 돈으로 보시라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데, 가치를 잴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정작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에?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굽신굽신거리고. 오래지도 못해요. 예? 오래지도 못해요. 예.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딴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돈 앞에 돈 많은 사람한테 가면은, 친구들한테 가면은 내가 아이고 이렇게 굽신굽신거리고 뭐 좀 그거 하고, 또 성공한 사람한테 가면은 굽신거리고, 또 힘 있는 사람한테 가면 굽신거리고, 그렇게 사는 거. 저도 사실 그렇게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자기 자신을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기 자신의 가치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돈 조금 주고 사람 대접 안 해주는 거, 그런 것 자체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지도자라 하면은, 정말로 리더를 한다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상대를 이롭게 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상대를 이롭게 해주고 상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도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에서는 먼저 수신을 하죠. 수신. 자신을 닦는다는 게 뭐냐? 자기를 먼저 알아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알고 자신의 잠재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죠. 무한하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무한하기 때문에 자신을 리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한 실력, 그 다음에 습관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습관 통제를 해서 자기 자신을 리드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알아야 자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내가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리드를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닦아라. 그래야 상대방도 리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닦는 것을 해라.
그것이 바로 정말로 노후 대책에 가장 중요하다. 왜? 자기 자신을 닦아서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 자신의 가치가 어떤지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상대방도 똑같잖아요. 상대방도 가치가 그렇잖아요. 똑같이 그런 가치가 있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맹 인정하고 존중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돈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돈이 어떤 것이냐? 돈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막힌 것을 뚫어준다. 막힌 것을. 맞잖아요. 예. 첫 번째 막힌 것을 뚫어주고 그 다음에 꼬인 걸 풀어주잖아요. 맞아요? 꼬인 거 풀어주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잖아요. 이런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돈이 귀한 것을 알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돈이 올림픽이 출전했는데 4강에는 들었다는 4강에. 근데 이게 메달권 안에는 못 들어갔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4등에서는 그렇지. 근데 3등은 뭘까요? 3등은 자부심.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소중하게 여기면 돈을 조금 줘도 간다는 거지. 그죠? 자부심이 가지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은메달은 뭘까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서 존중해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금메달은 뭘까요? 사람을 믿어준다는 겁니다.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아니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못 믿으면 꽝이잖아요.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못 믿으면 꽝이지. 그리고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도 부부한테 내가 신뢰를 못 받으면 꽝이잖아요. 뭐 제자가 스승한테 못 믿으면 믿음 못 받으면 꽝이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뭐 환자와 의사 관계에서도 이분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뭐 의사가 뭐 치료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은 정말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 개나 있다. 뭐라고요? 자부심, 존중, 신뢰. 네, 이것을 바르게 알고 이런 것을 알고 내가 자기 자신을 리드하고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로 실질적인 노후 대책이다. 너무 쉽죠? 네? 예. 너무 쉽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쉽잖아요. 저도 이걸 이제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쉽고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정말로 신축년이라 정말로 내가 왜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렇게 보니까 병의 원인은 두 가지. 예? 큰 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라이프 스타일에 관계되는 좋지 못한 습관이 좋지 못하면은 또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스트레스 때문에 이 습관 자체도 이 습관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왜 생기냐? 왜 생길까요? 예? 몰라서 그러다. 몰라서 바르게 몰라서 스트레스도 생기고 바른 습관을 못 가진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올해 신축년 새해에 행복 119라는 것을 내가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은 바르게 아는 거다. 바르게 알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바르게 아는 것 자체가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그 첫 번째로 노후 대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거 아니까 너무 쉽잖아요. 쉬우니까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 머리 샜는 게 노후 대책한다고 머리 샌 거예요. 자, 아하! 사랑합니다.